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난 주말 동안 2명의 한인이 수령했습니다. 이홍기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권기호 애틀랜타 한인회 자문위원장이 각각 10일과 11일 김일홍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서류를 수령한 것입니다. 권기호 자문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홍기 한상희 회장도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한인회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오는 11월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 시작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1월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하는데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테이퍼링이란 중앙은행이 국채, 회사채와 같은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기 회복 등의 이유로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금리는 인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 내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축소가 바로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1월 2일 또는 3일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테이퍼링 가능성이 잇따르자 주식과 금 시장도 같이 반응했습니다. 월가 투자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가 예상되면서 그동안의 고수익 성장주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신 배당주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 시장에서는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전에 금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이퍼링 시장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장기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2022년 미국 대학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37번째를 맞는 이번 평가에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미국 내 1,466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학 순위 1위는 프린스턴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MIT 공대 등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는 예일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대학 가운데는 에모리 대학이 21위, 조지아텍이 38위에 올랐으며 UGA는 48위,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239위를 기록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에서는 듀크 대학이 9위, 빈더벨트 대학은 14위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번 대학 순위 평가를 교수 역량과 입학생 성적,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등 여러 지표를 반영해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와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는 11일 둘루스 소재 페어필드 호텔에서 상호 업무 협약식을 갖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한상인은 지난 6월 달라스에서 회의를 통해 상호 업무 협약에 대한 초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김현겸 회장은 한인 소상공인 지원과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 한인상공회는 특히 그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을 주는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미국 진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그 가교 역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아틀란타 조지아 상공회의소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좀 더 그 강화하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은 이번 MOU를 통해 각 지역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상공인의 보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만남은 MOU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사이드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지역 미주의 큰 도시와 도시 간에 서로가 MOU를 통한 서로가 협력 내지 공유하는 사업 내용을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만남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완전한 미주 전체를 서로가 이익을 창출하고 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최주한 이사장은 각 지역 상공회의별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달라스 한상의 장점을 잘 배워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회도 함께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 살인 말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장수 말벌을 살인 말벌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명 양봉업자들의 적이라고도 한답니다. 장수 말벌이 꿀벌들을 잡아먹기 때문인데 문제는 장수 말벌의 번식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워싱턴주 농무부의 트윗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 살인 말벌 둥지를 근절했지만 다시 같은 곳에서 세 번째 둥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번째 아시아 거대 말벌 둥지는 지난달 말 근절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둥지는 9층의 벌집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둥지 내에는 거의 1,500마리의 여러 성장 단계의 말벌들이 있었습니다. 농무부 직원들이 일벌 113마리를 진공청소기로 없앴으며 추가로 67마리의 병정벌을 벌집 안에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거대 말벌 퇴치 작업은 11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농무부는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 거대 말벌은 꿀벌을 참수하여 죽이는 도살 단계를 행사하기 때문에 살인 말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봉업자들의 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거대 말벌은 강한 아래 턱뼈를 이용해 꿀벌과 다른 곤충을 잡아먹으며 일부 말벌은 단 몇 시간 만에 벌집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거대 말벌은 원래 인도 북부에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이며 여왕벌의 몸 길이는 37에서 44mm에 이릅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아시아 거대 말벌은 2019년 8월 캐나다 밴쿠버 섬 지역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그 이후로 워싱턴주 북서쪽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찬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늘어나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190만 7,337명, 누적 사망자는 67만 8,496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8만 3,55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896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6만 4,63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7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20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3,400명, 누적 사망자는 1,446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9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1,655명, 누적 사망자는 1,20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9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뉴욕 학교들은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디지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작년에 일부 대면 학습을 재개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디지털 수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 폐쇄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 교육부는 약 100만 명의 교육부 학생들을 위한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디지털 수업 옵션은 없습니다. 12세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장하지만 지난주 LA 통합교육부에서 발표된 것과 같은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백신 의무화는 없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는 9일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실을 찾아 오소프 의원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박윤주 총영사는 오소프 의원에게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와 한인 동포사회의 활동, 그리고 양자 경제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애틀란타 고속교통국 말타는 향후 몇 년 안에 선보일 새로운 철도 디자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자인은 미니멀리스트, 플로우, 이웃, 트랙의 4가지 주요 테마로 구분됩니다. 시민들은 말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총 8가지 중 1가지 디자인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반영될 254대의 새로운 철도는 2022년 완성돼 2023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